공공일자리 예산을 늘린 이유가 삶의 질을 좋게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쪼개서 숫자를 만들어내서 실업률이 나쁘지 않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수령액이 150만 원만 넘어가도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기초연금 수령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생각해 보세요.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 70에 우리 이제 자식도 없는데 그냥 우리 같이 삽시다 해서 두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 봐요. 150만 원씩 수령하면 장난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사는데 300이잖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 안 하고 그냥 같이 산다고 쳐, 예를 들면. 150이면요. 지금 기초노령연금의 수령액이 30이고 부부 공동일 경우에 48만 원인가 정도 되는데, 150만 원의 공공일자리는 죽었다 깨어도 못 주겠다라는 심리가 있어요. 국민들 일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관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런 디테일을 안 잡아내니까 그런 거죠. 기재부는 150만 원씩이나 지급하는 공공일자리를 못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실체가 또렷이 안 보이게 하는 재주는 관료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막 뭐라 하니까 60시간 이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단순 그게 아니고 노동의 품질이 높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늘리겠다. 8,000개. 자,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준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줘 말어.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합니까? 기본소득이 필요합니까? 장애인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월 150, 200 벌면 안 됩니까? 기본소득을 다 줘야 되는데 차이가 있어요. 기본소득만 주면 삶의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주는 것, 일자리를 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복지적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윤을 창출하는 일만 일이 아니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일이 더 소중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기재부 관료의 마인드나 일부 시민들의 마인드나 별로 다르냐? 비슷해요. 제 말은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정부 차원, 다음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일자리 예산을 더 많이 확대하라,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본 직업의 제공을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헌법 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에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상징적 선언에서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법률적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헌법에 표시되어 있다고요.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그러면 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노동의 권리를 누리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돈 주는 게 아니죠. 일자리를 주면 너무 쉬워. 여러분께 발상의 전환을 제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를 주면 돼요. 너무너무 쉬워요. 만약에 헌법에 모든 일자리를 주면 돼. 발상을 제발 전환하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일자리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하게 하면 돼. 일자리를 주면 돼. 근데 시장이 그걸 받아줘, 못 받아줘, 다. 원래 일자리를 받아주는 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2달 전부터 계속 여러분께 시장, 국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시장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국가. 대답 끝. 너무 근본적인 원리를 못 본 것처럼 다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못 받아주는, 시장이 만들지 못하는 일자리는 있어요, 없어요? 시장은 일자리를 100%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 실업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기의 순환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시장이라는 스펀지가 수건이 뽀송뽀송하다. 그럼 어떻게 돼? 완전 뽀송뽀송해. 그러면은 완전 뽀송뽀송하면 일자리를 쫙 받아들이는데, 경기 순환에 따라서 습도가 높아서 푹 젖어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시장이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아주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시장이 감당을 못하겠다고, 소화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헌법에는 저렇게 씌어져 있는데 헌법이 잘못됐네, 오바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대전제로 깔아놓고 5만 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국가가 흡수하는데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럴 돈이 되나? 여기서 제가 10원짜리 여기 갑자기 나온다는 겁니다. 돈이 남아돌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연쇄적으로 핑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돈이 남아돌아요. 정말 단순합니다. 돈이 남아돌아요.
우리나라 인구 계산해봐요. 지금 일자리 예산이라고 1년에 30조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식의 우회적인 방법을 안 쓰고 그냥 공공 일자리로 투입하면 순식간에 다 해결돼요. 그냥 일자리를 주는 식으로 30조를 써버리면 월급에 30조를 써버리면요.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국민에게로 지급되는 월급으로 써버리면 30조를 써버리면 일자리 문제 그냥 해결돼요. 그거를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지금 재난지원금 선별 보편지급 논쟁이랑 같아요. 제가 그런 무리한 얘기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토피아적인 얘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절대 돈이 없지 않아요. 왜 그런데 언론이고 관료고 대통령이고 정치인이고 다 그런 생각을 외면할까요? 기업이 아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빡세지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아주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그 타협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기업에 갈 돈이 직접 기업을 거치지 않고 국가에서 곧바로 공공일자리 노동자한테 가니까 기분이 나쁘고, 둘째, 공공일자리의 품질이 좋아지면 기업의 임금과 노동 조건에서 기업이 아주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업예비군. 산업예비군의 존재가 기업에 거들먹을 놨습니다. 저수지 같은. 산업예비군이 항상 위협 요인이에요. 현재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계속 위협 요인으로 작동하는 게 실업자, 산업예비군의 존재예요. 내가 실업자가 될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모든 불리한 노동 조건을 감수하게, 산업정규군을 괴롭히는 거예요. 산업예비군을 없애자는 얘기예요. 당장 근로할 힘도 없고 정말 쉬셔야 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 말은 버니 샌더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전 국민에게 일자리를 직접 제공할 의무를 국가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이고 관료고 정치인이고 에이 뭘 그렇게까지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발상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들 자체가, 국민들 자체가. 가난한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는데 국가가 그 직접 일자리를 그걸 다 고용하면 어쩌나. 신자유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실업자는 실업자인 상태로 있어야지. 실업자스럽게 존재해야지 삶을. 실업자가 됐는데 아직 시장에서 여전히 일하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의 수준을 품질을 누리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지가 언제 실업자 될지 모르는데.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인드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 지지한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후보 공약,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왕창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재명 지지자 중에.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보랍시고, 자기가 진보랍시고 믿고. 공무원 정원 늘려야 돼요. 그 실제로 늘렸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 그런 문제로 환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공무원 총량이 증가해야 돼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확대하는 게 맞는 거냐? 맞아요. 예.